부동산 개발금융 송동원 박사님의 칼럼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이 경제입니다를 진행하는 송동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또 LH공사 직원의 또 극단적 선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놓은 파주 땅 컨테이너 안에서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그 이전에 또 LH 간부가 또 투신을 해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보도도 나왔죠. 저는 부동산 시장에 무분별한 토지 투기에 대한 안정대책을 제언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를 통해서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언하고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면 그동안에 너무나 업무를 관할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도덕적 해이감에 대해서 모럴 해저드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부터 쭉 연속되어 온 일이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가 더 대놓고 해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대놓고 해먹는다. 뻔뻔하다. 나타나봤자 뭐 어쩔래. 뭐 이런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도해 왔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장관 청문회가 열리면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채택되잖아요. 부적격 사유가 10,000개가 나와도 뭘 어쩌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 편에 대한 보호 장치로 너무 과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설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내가 이런 걸 좀 하다가 뭐 들킨들 보호해 주겠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 주겠지. 얼마 전에 그 LH 자체 망에서도 그런 게 올라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며칠이 지나면 잊혀진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잊어버린다. 며칠 있으면 조용해진다. 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칼럼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고 또는 그 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따지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증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상장하려고 서류가 접수된 비상장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비상장 회사가 그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종적으로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그에 따라서 하루에 30%씩 주가가 왔다 갔다 하죠. 그거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업무 담당 부서가 아는 것이고 업무 담당 기관이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가 자기 명의로 합니까? 뭐 사돈의 8천 명의를 빌어서 주식을 사면 하루만 해도 30%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틀 연장 상한가를 치면 60%까지 갑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법으로는 물론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죠. 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돼 있고, 그러나 교묘하게 걸리지 않게 잘 할 것입니다. 법이 강화되면 그 법을 피해가는 수법도 아주 지능화되고 고도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LH 사태를 보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조직적 투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고 그들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타와 문제 제기는 국민으로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나마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대안까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앞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앞에서는 다소의 사유는 제한되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불문율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자, 그 간단한 요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것은 최근 3년 또는 5년 동안 어떠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린벨트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데가 정책적으로 신도시가 발표되고 그린벨트 해제의 어떤 발표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폭등하죠. 폭등합니다. 그런데 신도시 발표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는 왜 일어나죠? 거기에 땅 가진 사람 부자 만들어 주려고 그린벨트를 해제합니까? 그 신도시 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 만들어 주려고 그린벨트를 신도시를 발표합니까? 아니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다가 국가가 공영개발을 통한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도시 발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표를 하는 순간에 공공개발 앞에서는 거기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다 국가에 팔아야 합니다. 수용을 당합니다. 만약에 수용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기간이 좀 늘어날 뿐이지 다 수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벌써 개인의 사유재산이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나는 못 팔아. 그러면 우리 경제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는 못 팔아 그러면 그 사람 땅은 못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수용에 관한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100% 중 95%가 찬성했는데 나중에 5%가 찬성하지 못한다. 10%가 찬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 된 것 자체만 해도 이미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거기에서 일부 제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여러분들이 관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도시 발표가 그냥 바로 나는 게 아니죠. 최소한 몇 개월에 걸쳐서 납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동안 되지는 않아요. 갑자기 어떤 이유가 발생하면 후보지가 선정되고 그 후보지 중 한 곳이 발표되는 것입니다. 그 발표될 것을 먼저 아는 사람은 언제쯤 알까요? 빠르면 한 1년? 정말 최근에는 몇 개월 전에 아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시점에서는 그 해제될 부지 앞에는 전혀 소문이 돌지 않았을 때 가면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거기는 토지 거래 가격에 변동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해마다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라든가 이런 데가 해마다 들쭉날쭉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평온하게 상승가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토지를 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토지를 사놓고 나면 발표가 나잖아요.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거기에 토지에 왕성한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물론 2배, 3배씩 뛰면서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토지를 소유해서 토지가를 보상받고도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권을 받는다든가 지상물을 보상받는다든가 그런 수익만 하더라도 100배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애초에 정보를 가지고 그 토지를 산 자는 언제 빠져나가요? 발표가 나면 그야말로 외지 투기꾼들이 몰려오면 그 투기꾼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투기꾼에게. 물론 양도소득세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를 보상할 때, 신도시 발표를 하고 그 토지를 보상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그린벨트를 보상할 때 진정하게
보호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될 자들은 누굽니까?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 거기에 뭐 임야인 상태로 그린벨트인 상태로 계속 나의 재산을 그냥 묶인 상태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현금 보상을 받을 만하죠. 그 사람도 떼부자 되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는 그린벨트 임야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있어 본들 재산세만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부가 필요해서 보상가를 측정하고 가져가면 몇억, 몇십억, 몇백억까지 보상을 받으니 보상을 받는 사람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또 보상이 풀려서 그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만약에 3년 전에 이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한 자는 제가 말했죠. 그 등기부등본에 요즘은 거래 가격이 찍힌다고. 공영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에, 공영개발을 위한 신도시 개발의 경우에 3년 전쯤 기간을 정하고 3년 전부터 거래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거래 가액으로 보상한다라는 법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지작물을 짓든 비닐하우스를 쳤든 관계없이 3년 전부터 거기다 예외 단서를 달아요. 단 부득이하게 토지의 소유주가 된 자로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한다 라는 걸 집어넣는다면, 자, 제가 빚을 내가지고 막 은행 빚을 내가지고 말이죠, 돈을 10억 끌어모아가지고 땅을 샀어요. 3년 뒤 또는 1년 뒤, 가장 빠르게는 뭐 한 5개월 뒤 이렇게 발표가 나서 보상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흐릅니다. 만약 1년 뒤에 보상을 받는데 내가 산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걸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사지 않겠습니까? 그 토지를 투자라고 합시다. 투자할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면은 오히려 손해나죠. 취득세도 손해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 그 법을 못 만든다? 왜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듭니까? 개인 땅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용을 해가는 판에 투기 거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왜 취득 가격으로 보상하는 법을 왜 못 만들어요? 만들면 되죠. 거기에 아마 반대하는 국민들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런데 정말 거기 보니까 진실한 거래였더라. 아니 거기다 10년 전에 내가 그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돈을 갚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을 수단으로 그 땅을 경매를 했어요. 경매를 해서 취득한 시점이 우연히 신도시 발표하고 난 이후에 취득을 했다. 아니면은 해당 기간이 3년이라면 그 3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디 바보 병신들만 모였는 것도 아니고 소명 자료를 보면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죠. 전문가라면 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 자료 없이 남의 돈 끌어다가 정보를 이용해서 땅 산 사람은 소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했죠.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주소지, 갑구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과 매매대금, 을구에는 그 부동산의 채무에 관련된 내용, 저당권에 관한 내용, 이게 있습니다. 그럼 갑구를 보면 이 토지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매매됐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금액으로 보상하는 법을 한 줄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국가가 떠들썩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법을 만드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이유가 있을 게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 앞에, 국민의 이익 앞에 투기를 목적으로 한, 어떻게 보면 예비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보호받아야 되는 사회는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